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문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허다운, 고영권, 김준철, 조경진, 최재규님입니다. 발표하게 될 논문은 2015년에 출간된 샵 뉴럴 네트워크 for 원샷 이미지 리코그니션입니다. 발표하게 될 논문이 출간된 지 오래되었고 모델 구조는 단순하지만 거리학습 기반 방식에서 원샷 러닝을 고안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전에는 인간이 직접 설계한 특징으로 거리학습을 시도했다면 샵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클래스가 많지만 이미지가 적은 경우 처음 보는 이미지에 대해서 유사도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 자주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상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지만 요즘 샵 네트워크와 많이 사용되는 컨트러스티브 로스와 트리플렛 로스를 첨언 부분에서 추가하며 발표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문제 정의, 백그라운드, 논문 설명으로 트랙 및 어프로치, 모델 설명, 학습, 실험 및 검증, 결론, 첨언의 목차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실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각 라벨의 이미지 수가 적을 때 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것은 챌린징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분야에서 단 한 장의 이미지만을 통하여 동일인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규멘테이션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샘플 수를 늘려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새로운 사람의 이미지 한 개의 경우에는 로버스트한 뉴럴 네트워크가 될 수 없고 모델을 새로 학습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시간의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은 솔루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고안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적은 데이터로 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인 퓨전 러닝을 선택했고, 둘째, 이미지 간의 거리를 학습한다는 개념인 딥 매트릭스 러닝입니다. 우선 이미지 간의 거리를 학습한다는 개념을 더 설명드리자면 시밀러리티 펑션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비슷한 이미지라면 이미지 간의 거리 d를 작은 값을 가지도록 다른 부류의 이미지라면 이미지 간의 거리 d를 큰 값을 가지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앞선 이미지에 적용시켜 보자면 기존 이미지와 새로 들어온 얼굴 이미지를 각각 페어와이즈하게 비교해서 일정 스레스홀드보다 거리가 낮으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더 자세히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 고안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은 데이터로 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인 퓨전 러닝과 둘째, 이미지 간의 거리를 학습한다는 딥 매트릭스 러닝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DMQA 오픈 세미나에서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신 걸 보고 인용해왔습니다. 퓨전 러닝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온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기법 중에 하나가 메타러닝이고 이 메타러닝은 한마디로 학습에 의한 학습입니다. 즉 적은 데이터로도 적절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데이터로도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학습시키자라는 개념에서 퓨전 러닝의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퓨전 러닝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nnotation classification이란 n은 클래스의 수, k는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예시에서는 n이 3 그리고 k가 2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을 서포트 셋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쿼리 셋이라고 부릅니다. 메타 테스트 데이터셋은 앞서 말씀드린 서포트 셋과 쿼리 셋으로 이루어지고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클래스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퓨전 러닝의 경우 트레인 방식을 에피소드 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설명드리면 우선 n개 클래스를 샘플링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예시에서는 지금 3개의 클래스를
샘플링한 경우이고 그 이후에 그 n개의 클래스 중에서 t개의 example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 이후 6개에 해당되는 클래스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쿼리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태스크 한 개를 에피소드라고 부르고 이 에피소드 안에 있는 이 쿼리셋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을 에피소드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태스크를 뽑아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들고 메타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태스크를 뽑아 에피소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테스트 데이터셋도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의 접근법 역시 매트릭 러닝을 베이스로 한 메타 러닝입니다. 매트릭 러닝을 해당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다양했던 포인트들이 거리 학습을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유사하면 가까이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멀리 매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트릭 러닝의 중요한 개념을 더 설명드리면 인베딩 펑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차원의 포인트로 매핑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인베딩 스페이스는 2차원으로 표현했지만 이 그림들이 인베딩 펑션을 거쳐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데이터들의 포인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표현된 포인트에서 포인트끼리 이렇게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거리를 구하고 이 유사한 클래스들은 가깝게 그리고 다른 클래스들은 거리가 멀도록 이 인베딩 함수를 학습시키는 것을 매트릭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습 후에 인베딩 스페이스 상의 좌표를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 빨간 점들은 같은 클래스이면 가깝게 이렇게 가깝게 포인트를 찍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실제 논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험 뉴럴 네트워크 for 원션 이미지 리코니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매트릭스 러닝 방식의 샵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학습된 피처들을 리트레이닝 없이 원샷 러닝에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샵 네트워크의 인풋 이미지로 이렇게 2개의 이미지를 입력하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리 기반으로 같은 카테고리인지 아닌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전 백그라운드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풋 페어가 입력되었을 때 이 페어가 같은 클래스인지 아닌지 구분하도록 잘 학습하는 것이 일단 베리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진 것을 높은 점수로 매겨서 원샷 태스크에서 하이스트 프로버빌리티를 얻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농구공이 이 농구공에서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것을 얻어 그래서 하이스트 프로버빌리티를 얻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2개의 인풋이 있고 이에 대한 똑같은 네트워크와 가중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디스턴스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트윈 피처 벡터인 H1과 H2 사이에 웨이티드 L1 디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이 디스턴스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사용하여 0과 1 간격으로 매핑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오브젝트의 로스 펑션을 사용하였다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상의 모델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모델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레이어는 싱글 채널, 다양한 사이즈의 필터, 픽스드 스트라이드를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레이어마다 필터 사이즈가 다른데 이는 옵티마이징을 위해 16배수로 정해졌고 아웃풋 피처 맵은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선택적으로 필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2인 맥스플링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K번째 필터 맵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피처 맵들을 통해서 얻어진 벡터들이
컨볼루션의 마지막 레이어들은 플래튼드 싱글 벡터가 된 후에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디스턴스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마지막 피처 차이를 에런 디스턴스를 통해 구하고 이를 웨이티드 썸을 한 결과를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돼서 해당 값은 0과 1 사이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에런 디스턴스를 취해서 절대값으로 나온 이 값들을 다시 설명드리면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0과 1 사이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델 구조를 도식으로 쉽게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현재 모델 구조에서는 인코딩한 이미지들의 거리를 에런 디스턴스를 이용해 구하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줍니다. 이 논문에서는 샵 네트워크를 이용해 두 이미지의 절대적인 차이값을 보기 위해서 에런 디스턴스를 사용한 경우이고 최근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클리안 디스턴스를 사용해 이미지의 거리를 구하여 샵 네트워크를 가져간 경우도 첨언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펑션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사용했고 웨이트에 대한 업데이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샵 네트워크 또는 매트릭 러닝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로스 펑션은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트리플렛 로스가 있습니다. 이는 뒤에 첨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검증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오미골렛 데이터셋이고 이는 50개의 알파벳에 대한 샘플로 만들어졌고 라틴어부터 한국어까지 해서 잘 안 알려진 지역 방언들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알파벳은 15개에서 40개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알파벳들은 20명의 그리는 사람들의 드로우로부터 그려졌습니다. 학습을 위해 각각 same 페어와 different 페어를 생성하고 60%인 50개 중에 30개의 알파벳은 학습에 사용되고 나머지 20개는 평가에 사용됩니다. 즉 학습과 평가에 전혀 다른 다른 클래스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성능 방법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성능 방법은 학습 데이터에서 페어를 만들었던 것처럼 나머지 20개를 이렇게 페어를 만들고 베리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첫 번째 평가 방법이고 그 베리피케이션 모델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평가 방법인 원샷 러닝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원샷 베리피케이션 태스크를 잘 수행하도록 샵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하고 나면 이런 피처들을 이용해 원샷 러닝을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몇 개의 다른 이미지 카테고리 C개가 주어집니다. 맞춰야 하는 이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각각의 유사도를 계산하게 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을 고르게 됩니다. 이 부분 해당 논문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개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20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20개의 카테고리로 평가를 해서 20way, 20way within alphabet classification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 그림의 예시에서는 16개의 방법이지만 이 쿼리 데이터 이미지에 대해서 16개 중에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를 골라서 이미지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16개가 2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20개의 테스트 알파벳에 대해서 2번씩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원샷 러닝을 위해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때 이 20way 원샷 태스크를 한다는 것은 새롭게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언신 데이터가 20개가 있는데 이 중 테스트 이미지가 주어질 때 20개의 클래스 중에 어디에 해당할지를 베리피케이션 모델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샷 러닝의 성능을 보시면 이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미글롯으로 학습한 모델이 얼마나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엠니스트에서도 데이터셋에서도 원샷 트라이얼을 이 논문에서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엠니스트는 손글씨 숫자 10개이므로 10웨이 원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였고 트레이닝 셋에서 어떠한 파인 튜닝도 하지 않고 엠니스트 테스트 셋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보다 훨씬 좋고 즉 엠니스트에 대한 학습 없이 오미글롯으로만 학습한 베리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한 모델로만 피처가 그 제너럴리제이션을 나름 잘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는 베리피케이션을 위한 컨볼루셔널 샴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첫 번째로 시도하였고 이는 원샷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되고 학습한 네트워크는 사람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 즉 엠니스트 데이터셋에도 사용될 만큼 다른 그런 도메인에 사용될 만큼의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원샷 러닝이란 데이터가 한 장밖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태스크에 맞게 모델을 학습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이미지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으로 모델을 학습했고 학습에 쓰이지 않은 새로운 클래스의 이미지를 한 개를 새롭게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이 새로운 클래스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프리트레인 모델을 바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드 개수가 달라진 아웃풋 레이어를 다시 학습해야 되는데 이 또한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으니 학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리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베리피케이션을 위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방법을 처음 도입하고 범용성을 넓힌 모델에 의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탐험 부분에 들어가기 있어서 이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기존 에런 디스턴스를 사용한 것에 반해 요새 샵 네트워크를 통해 인코딩된 이미지의 거리를 구할 때 유클리안 디스턴스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에런 디스턴스가 아니라 유클리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영예로 매핑하는 이런 구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문에서는 샵 네트워크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지만 샵 네트워크와 컨트러스티브 로스와 트리플렛 로스도 같이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샵 네트워크에서의 로스 펑션의 의미는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는 거리가 짧게, 그리고 다른 클래스의 이미지는 거리가 길도록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매핑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이렇게 있을 때 같은 클래스일 때는 거리가 짧게, 다른 클래스일 때는 거리가 길게 학습하는 것이 로스 펑션의 목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샵 네트워크와 사용되는 로스 펑션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단순히 두 개의 이미지만을 비교할 때는 즉 두 개의 그림만을 비교해서 이 두 개의 이미지만 비교해서 그 거리를 이 디스 시밀러일 때 이 거리를 멀게 하고 시밀러일 때 거리를 가깝게 좁혀야 하는 로스 값일 경우에는 학습시켜야 할 경우에는 컨트러스티브 로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컨트러스티브 로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림 1의 LS 항은 주어진 샘플이 유사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손실 함수입니다. 그리고 LD 항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유사하지 않을 때 적용되어야 하는 이 LD가 유사하지 않을 때 적용되어야 하는 손실 함수입니다. 이 DW가 의미하는 것은 이 DW는 그림 2와 같이 변환된 포인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클리드 거리 함수, 맨하튼 거리, 코사인 유사성 같은 다른 유사성 매트릭스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그림 1을 보면서 떠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연상시킬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컨트러스티브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각 샘플에 독립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클래스 확률에 대해 작동하는 분류 손실이고 컨트러스티브 로스는 매트릭스 학습입니다. 그래서 컨트러스티브 로스는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포인트와 서로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작동하는 손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매트릭스 러닝에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 매트릭스 러닝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데이터 모델 내부 표현에 대한 분포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데이터 모델 내부 표현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즉 변환 후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가 서로 밀접하게 배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델이 학습된다는 것이 주의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림 3이 실제 대조 손실 함수인데요. ALS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손실 함수는 DW, 즉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데이터 포인트가 유사한 것으로 레이블이 지정되면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 LD 부분은 이렇게 max 0, n-dw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파란 점이 있고 이게 흰 점이 시밀러한 검은 점은 가까이 하고 디스시밀러한 점의 흰색 점은 밀어놔야 되는데, 디스시밀러한 경우 M 안의 범위에 들어오면 그 양수값을 최소화하고 아닌 경우에는 맥스를 통해서 0을 뱉게 됩니다. 이를 통해 즉 디스시밀러한 점에 대해서 DW가 M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모델의 페널티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컨트러버스티브 로스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이 이외에도 샵 네트워크와 트리플렛 로스가 사용되는 경우는 세 개의 입력 데이터를 비교할 때 앵커 객체와 긍정적인 샘플과 부정적인 샘플,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를 비교할 때 트리플렛 로스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같은 세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있을 때 여기가 이 부분이 앵커고 얘가 포지티브고 얘가 네거티브인데, 이 포지티브는 거리를 짧게, 네거티브는 거리를 멀게, 동시에 이 부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로스 펑션을 학습하도록 하는 로스 펑션이 트리플렛 로스 펑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샵 뉴럴 네트워크 for 원샷 이미지 리코그니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